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아태민 경제TV입니다. 11월 11일 월요일 시장이 어떻게 될지 전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이버 카페 아태민 남다른 주식 투자의 길 들어오시면요. 제가 만든 자료들이 모두 다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별도로 텔레그램에서 여러분께 필요한 정보들을 이렇게 알려드립니다. 제가 빨리 만든 자료들을 바로바로 올려드리고 있고요. 주말에는 여러분 스트레스 풀라고 재밌는 영상도 좀 올려드리고 있는데요. 텔레그램 하태민 한 칸 띄우고 경제TV 검색하시고 들어오시면 되고요. 유튜브 더보기란에 주소창 남겨놓도록 하겠습니다. 자, 미국 대통령 선거 큰 산을 넘어왔는데요. 11월 5일 미국 시간으로 투표를 했으니까 우리 시간 11월 16일부터 영향을 줬고 결국 17일 이때부터 트럼프 후보가 일찌감치 당선자로 확정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11월 17일부터 11월 7일부터 어떤 변화가 있나 봤더니 11월 7일 외국인이 순매수를 했어요. 그리고 11월 8일에도 순매도가 급감을 했습니다. 물론 코스닥 시장은 좀 기계적 매매라서 큰 의미는 없는데 외국인 순매도가 크게 감소했구나, 이걸 여실히 알 수가 있고, 두 번째는 양시장 모두 외국인이 사면 지수가 오르고 외국인이 팔면 지수가 빠지는, 그래서 외국인이 절대적인 영향을 펼치고 있다, 이것도 알 수가 있겠네요. 그러니까 외국인 동향, 매매 동향이 우리한테 매우 중요한데, 자, 외국인 매매의 가장 큰 변수는 역시 삼성 11월 7일부터 보면 삼성전자에 대해서 그 전만 하더라도 하루에 1000억 이상씩 쭉 매도했는데 11월 7일부터는 순매도가 1000억 미만으로 줄어들었습니다. 요거는 우선주 포함입니다. 그리고 하이닉스에 대해서는 그 순매수가 더 강해지는 이런 분위기입니다. 그래서 삼성전자에 대한 순매도가 줄고 하이닉스에 대한 매도가 느니까 외국인의 유가증권 시장의 순매도가 급감하거나 순매수로 전환하는 모습인데, 자, 이번 주 11월 11일부터도 이런 흐름이 된다면 미국 대통령 선거라는 불확실성이 제거되니까 외국인이 우리 시장에 대해서 수급이 개선되었다, 이렇게 평가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 외국인 흐름이 굉장히 좀 중요할 것 같네요. 자, 그 다음에 트럼프 트레이드, 이런 얘기 많이 들어보셨죠? 트럼프 관련주들인데 사실 시장 흐름을 보니까 트럼프 트레이드보다는 오히려 머스크 트레이드란 말이 더 적절하지 않느냐. 그래서 우크라이나 젤렌스키 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한테 당선 축하한다 전화를 하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통화를 하다가 그 통화를 머스크한테 넘겨줬다 그럽니다. 같이 식사하고 있었던 모양이네요. 그래서 오히려 머스크가 지금 대통령이 아닌가 하는 느낌이 들 정도인데, 오히려 이제 머스크 트레이드에 관심을 더 두는 게 필요할 건데, 머스크 트레이드의 핵심은 일단은 자율주행이죠. 그래서 우리가 테슬라를 전기차 회사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아마 머스크는 그 의견에 동의하지 않을 겁니다. 우리가 아이폰을 우리는 스마트폰이다 얘기하지만 애플의 입장에서는 애플 앱스토어에 있는 컨텐츠를 판매하기 위한 통로로서 아이폰을 생각하는 거지, 애플이 아이폰을 궁극적인 목표로 하지 않지 않습니까? 아이폰을 통해서 앱스토어에 엄청난 매출과 이익을 내기고 있죠. 그런 것처럼 테슬라도 이 전기차를 매개체로 해서 자율주행, 즉 모빌리티 사업을 한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매개체로 통로로서 전기차가 있는 거지. 그래서 우리가 테슬라 때문에 우리 2차 전지가 어쩌고 저쩌고 그런 얘기는 이제는 좀 맞지 않지 않나 싶고요. 그 다음 스타링크, 우리가 잘 모르지만 우크라이나 전쟁 때 스타링크가 좀 부각됐죠. 이미 지구상에 7,100여 개의 저궤도 위성을 올려놓고 있습니다. 앞으로 한 4만 1,000개 정도 더 쏜다고 하는데요. 이게 우리랑 남일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내년 초부터 우리나라에서도 다이렉트 투 셀 서비스를 론칭하는데, 일단은 우리나라는 기지국이 촘촘하니까 기지국이 좀
별로 없는 도서 산간 지역 이런데 서로 보완적 역할을 할 수 있겠지만 지금 6G 시대, 지금 5G입니다. 6G 시대 가면 더 고주파를 쓰니까 기지국을 더 촘촘히 세워야 되는데 그 막대한 비용을 감안한다면 6G 시대 가면 오히려 위성통신, 저궤도 위성이 더 유리할 수 있다. 그래서 저궤도 위성 최근에 저궤도 위성 관련주들이 강세를 보이고 있고 통신 소재 부품절들도 거래가 늘고 있어요. 결국 위성 통신을 해야 되니까 위성 통신은 정확성이 중요한 거죠. 뭐 통신 위성에 반도체가 뭐 엄청나게 많이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가격보다는 성능이 중요하니까. 그다음에 스페이스 X 네요. 참 어마어마하죠. 공상과학 같은 얘기지만 트럼프는 화성에다가 새로운 세계를 건설하겠다 하면 지난번에 스타쉽 5차 실험에서는 이게 로켓가 날아갔다가 그대로 내려앉았죠. 그래서 엄청난데 그래서 우리나라가 지금 뭐 스페이스 X 같은 사업을 할 수는 없겠지만 자율주행이나 저궤도 위성 사업 우리도 지금 정부에서 적극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저궤도 위성 많이 쏘겠다 하니까 지금 시장에서 오히려 머스크 당선 이후 불고 있는 흐름들은 중요한 흐름 중에 하나로 자리 잡겠다 보셔도 될 것 같고요. 그래서 머스크들 다음 트럼프 트레이드는 미국 중심주의이기 때문에 사실 우리한테 크게 득볼 거는 없죠. 그런데 역시 방산 이제 트럼프가 항상 강조한 게 유럽 니들은 방위비도 제대로 안 내고 방위비가 너무 낮다. 우리가 니들 다 보호해주고 니들 잘 먹고 잘 살고 안 되지 않느냐. 그래서 지금 급격히 재무장에 들어갔습니다. 그러다 보니 방사는 엄청난 대세 상승의 초기에 있다. 아직도 그 생각이고요. 지상 방사는 다 아는 얘기고 이제 트럼프가 윤석열 대통령한테 통화하면서 조선산업 얘기를 했지만 사실은 군함 얘기였어요. 미국의 국력은 해군에서 나오는데 지금 미국의 조선산업이 군함을 제조하는 산업이 너무 낙후되고 비싸서 미국에는 존스법이라고 있어가지고요. 미국에서 만든 군함은 미국에서 만들어야 된다는 법이 있습니다. 이제 그것도 없어지지 않겠나 싶은데 그러면서 우리나라 군함 만드는 데는 HD 현대중공업, 하나오션은 잠수함도 만들죠. 그다음에 레이더도 마찬가지. 최근에 한화 시스템이 강세인데 레이더도 같은 맥락이라 볼 수가 있고 그다음 지라갈륨 반도체 이거는 위성 통신과도 관계가 있고 레이더도 많이 들어가죠. 그래서 지라갈륨 반도체 이 부분이 지금까지는 시장에 좀 잘 안 알려졌지만 이번에 부각될 가능성이 높다. 신규 상장된 웨이비스를 비롯해서 RFHIC, RF 머터리얼 요즘 거래량이 증가하고 있죠. 그 다음이 방산 부품주들 이제 완성품을 넘어가서 S&T 다이내믹스, i3 시스템, 코치대가 쭉 발굴하는 분위기입니다. 그 다음 비트코인 관련주는 우리 기술 투자. 그 다음에 그러니까 비트코인을 미국의 중요 자산으로 비축하겠다. 뭐 이런 얘기 했었죠. 원자력은 SMR을 강조했어요. 스몰 모듈, 소형 모듈 원자로죠. 우리나라도 이거 만만치 않은 기술력을 보이고 있어. 우리가 꼭 덕을 본다기보다는 우리도 SMR 정부가 적극적으로 밀고 있기 때문에 이건 트램프 트레이드 관련주다. 그래서 이런 종목들이 요즘 강세를 보이고 있고요. 그래서 웨이비스는 제가 이미 유튜브 영상도 올려 일찌감치 제가 언제 웨이비스 자료를 만들었기 때 올려드렸죠. 이런 기업이 있습니다 하고 알려드렸는데 이날 장중에 지난주 목요일 상한가를 가기도 했는데요. 간단히 한번 더 살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웨이비스는 조금 어려운 종목이죠. 소재주라서 그런데 한마디로 말씀 지라갈륨 반도체인데 지라갈륨 반도체 중에도 RF입니다. 레이디오 프리퀀시 주파수입니다. 주파수를 증폭시켜서 통신을 확실히 하는 저는 그렇게 이해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무선 신호가 멀리까지 손실 없이 전달되도록 정폭을 해가지고 그래서 기존의 실리콘 기반의
이 전력종 복귀를 진공관 기반으로 했었죠. 이런 것들을 이미 대체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가격이 만만치 않으니까 보면 첨단 무기 체계, 레이더라든지 이런 데 많이 들어가죠. 그 다음에 보니까 그 우리 중계기에도 이렇게 좀 넣더라고요. 중요한 중계기는 넣는 것 같고, 우주항공, 안티드론, 이동통신, 드론 같은 경우도 무기니까 마찬가지겠습니다. 그래서 급성장할 건데, 이 회사는 이 지라갈륨 반도체를 국내 유일하게 생산한다 하는 게 이 회사의 포인트. 국내 유일하게 생산한다. 그래서 요거는 생산하는 할 수 있는 국가가 선진국 소수에 불과해서 이게 전력 방산에 쓰이다 보니까요. 보통 전략 물자로 지정돼서 엄격한 수출 통제를 하고 있는 게 일반적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옛날에 이거 뭐 만들어서 수입할 때도 상당히 구동난을 겪었는데요. 그래서 이 회사는 방사청으로부터 방산혁신기업백도 선정되었다. 근데 코스닥에 공모가 15,000원에 상장되는데 지금 코스닥 시장에 워낙 상장이 많이 되다 보니까 재미를 전혀 못 봤죠. 아직도 공모가 한참 공모가가 15,000원인데 한참 밑이라서 부담 없고 매력적인데 지난주 목요일부터 이제 부각되는 것 같아요. 그 배경은 이런 것이 있다. 알아두시면 좋겠고요. 그래서 우리 여러분들이 곁에 참고로 두고 있는 하 대표는 주식을 얄궂이 차트나 보고 설명드리는 게 아니라 이래 기업 내용을 설명드리니까 그 외에도 많은 자료들이 제 카페에 있으니까 리포트 들어보시면요. 최근에 움직이는 퓨런티어도 있고요. 있으니까 좀 많이 늘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주식 투자라는 사업은요. 기업에 대해서 알수록 유리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이번 주도 그래서 이렇게 머스크나 트럼프 관련주들 그 다음에 AI 데이터 센터 관련해서는 역시 전기 먹는 하마다 보니까 변압기 그 다음에 어떻게 하면 전기를 좀 적게 먹을까 결국은 데이터 센터는 24시간 내내 에어컨을 풀 가동하는 상황이니까 좀 냉각의 효율을 높이면 전기를 좀 덜 쓰겠지. 그 다음에 바이오주들도 금요일날 또 알테오젠이 또 기술 이전 계약을 맺었는데요. 개별주들 이런 게 움직일 수가 있고 다만 여러분 제가 또 자료를 만들어 올려놨는데요. 신규 상장이 지금 사상 최대입니다. 지금까지 신규 상장된 종목이 10월 16일부터 계속 상장되고 있는데 자, 이번 주에도 화요일, 수요일, 목요일 연달아 상장 다음 주 초반까지 전반까지 돼 있어요. 그래서 이 물량 부담이 여전해서 전반적인 무거운 흐름은 염두에 두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하락 종목이 많은 쪽에서 재료주 위주로 움직이겠구나. 그래서 더더욱 좀 종목들 위주로 대응하시는 게 적절할 것 같고 마지막으로 제가 여러분께 이거 하나 올려드렸어요. 캡티비전 영상인데 안 나오는군요. 나중에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그래서 캡티비전 마곡에 되어 있는 본격 가동에 들어간다 마곡 마이스 센터 여러분 시간 나시면 한번 보시고 미디어 파사드가 세계 최첨단의 미디어 파사드가 어떤 건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그러면요 화요일날 또 정시 전망으로 여러분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